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저는 뭐 진실의 길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토스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 하루 전날,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날인 18일 날 개표 결과표가 만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파일을 그것도 파일도 중앙선관위가 자신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표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파일을 분석했더니 최종 수정 일자가 선거하기 하루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성립하려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컴퓨터가 날짜가 그 이전 날짜로 세팅돼야 되는데 공적기관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개표 결과표를 하루 전에 만들어 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둔 거대로 방송사에 던져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자,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결과가 투표한 박스에 모이고 그것을 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내주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한 지역의 각 모든 투표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덩어리로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럼 방송사는 보도를 하고 국민은 그거를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순서가 있죠. 그렇게 네. 돼야 되죠. 네. 그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로 가고 중앙선관위가 방송으로 가고 방송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의 합산은 일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일치해야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맞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이에요? 전국에. 자,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이미 저 밑에 쪽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며칠 뒤에 선거 끝난 다음 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몇 사람이 투표했는가 나오는 겁니다. 630만 7,869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저 수치를 넘어버려요. 넘어져 있습니다. 개표가 71%가 있을 경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인데도 네. 그 수치가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가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넘어버려요. 그럼 저거는 그때 그만큼의 사람이 투표를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가 통보된 데이터가 실제로 투표한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죠. 저 위에 있는 수치는 가상의 수치고 저 밑에 있는 수치는 실제로 정확하게 투표한 사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결국 개표 방송이라는 것은 개표한 결과치가 모아진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한편에 짜여진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짜여진 온라인 게임 천만에요. 형편없이 조작된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다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관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개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이룬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난해 9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집약해서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 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개표 조작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훈 시발단 주도했던 사람이 그리고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어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등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조작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 또는 서울시 송파 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개표 부정 이 증거들이 전 투표구의 6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와의 대선 후보 방송 토론 중에서 댓글려 김하영을 옹호하는 이 발언,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2년이 다 돼도 심리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청구원인은 개표 부정에 한정돼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의 그 선거 개입의 점이 선거 무효 사유로 추가가 됐고 그 점은 형사 기소가 돼 있어서. 자, 이거 보십시오. 형사 소송 한 건 또 있었어요.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정우 씨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여기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여기는 댓글료입니다. 이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123조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을 해놨어요. 이것도 지금 전혀 심리를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제대로 선거 사범에 대해서 심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바로 이제 때가 됐으니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할 거예요? 이제 1심 판결이 났으니까 당해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언제 하겠다. 이 국회에서 분명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라서 제가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역사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지금 이 고발인들을요, 검찰에서 거꾸로 엮어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해서 현재 감옥에 있어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들을 거꾸로 올개미를 씌워가지고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믿기지가 않으시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허접하고 형편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별로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잘난 야당에서는 지금도 또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런 투표가 선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의문이 들 거예요. 자, 이명박 정권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 왜 그 집단들은 저렇게 상식에도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도 못한 그런 것을 해도 왜 그 집단 내에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하는 목소리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그분들은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끔찍하죠. 진실이 드러나면. 지난 선거에서도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기면 좋고 지면은 와신상당 또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명박 그 집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에 지는 것은 곧 죽음이다라는 인식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한 거죠. 자기들이 이런저런 데이터를 모아보고 조사를 해보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거죠. 그러니까 부정과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지면 죽음인데 어떤 죽음일까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기득권, 내가 가진 권력 다 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사법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정치 인생은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온갖 추한 것들이 바닥에 드러나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자신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저렇게 똘똘 뭉쳐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안기부의 그 정치과장 출신 김필원 씨,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영수 씨 등 제18대 대선 선거무용소송인단 공동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재정부칙 제5조를 위반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6개월 내에 이 소송을 심사해서 판결해 줘야 되는데 현재 2년 4개월째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 2014년 11월 29일 날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대법원 행정처장께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답이 이제는 하겠다 했는데도 아직도 손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18대 대선이 부정 조작 선거였는지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누리당의 부정 선거였습니다. 잘 아시지만 시발단 윤정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이 선거 무효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심에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회개망측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국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시스템에서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국민에게 공지를 했는데 무려 2, 3일 만에 9,653건의 아주 집단적이고 동시적으로 반대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개표 조작을 주도했던 세력이나 또는 그와 함께하는 장기 집권 세력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해서 반드시 2016년 4월 13일에 개최되는 20대 총선부터는 투표소에서 수개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개표 조작과 개표 부정이 완전히 추방되기를 기원합니다. 투표로 반영된 민의를 권력자들이 조작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Anybody who trusts electronic voting machines should have their head examined. 네,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석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대선으로 가는 길에 전국은 변화무쌍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와이는 대선 상황실 코너를 마련해서 대선 정국의 흐름과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대선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툰 백무 글씨로 쓴다. 다른 목마름으로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다른 목마름으로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